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죠. 업데이트 19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수수님, 반가워요. 아싸, 황희도 없다. 예. 아싸는 없는데. 아싸는 없구나. 순서 읽으시네. 그냥 황희도 없다구나. 죄송합니다. 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 있듯이, 사실 황희도가 또 2주간 그 사회봉사. 국가의 부름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사회봉사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황희도가 없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그 황희도 이사의 자리를 또 특별 게스트로 채웠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그 말씀드렸던 그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와 계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V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소개부터가 다르다. 다르네, 확실히. 칙칙하던 황희도랑은 다르네. 그럼요. 저 옷도 옷이랑 선글라스랑 무슨 피서 오신 건 줄 알았어요. 네, 오늘 같이 이제 날을 세보자고 어. 코너명도 날새로 준비했습니다. 날새. 네. 새날 아니고 새날 날새. 새날 바뀌었어, 날새로. 지난주에도 종만이님이 나오셔서 새날 다 먹어버리려는 포부를 또 보여주셨는데. 네, 업데이트보다 이제 하나 더 위에인 그쵸? 날새입니다. 자꾸 아니 나오시는 분들마다 업데이트를 자꾸 이게 밑으로 귀속시키려고. 네, 다들 조심하세요. 방송하기 전에 떨린다 어쩐다 하고 꼭 방송 시작하면은 이걸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리지. 무서운 사람들이야. 오늘 이기는 편 뒤에 제가 줄 서겠습니다. 전 그럼 미래 권력 뒤에 서겠습니다. 선글라스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V님 주제 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이성입니다. 네. 뭐 할 말 없어요, 형님? 오늘은 또 우리 또 특별 게스트가 오셨기 때문에 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몰아서 특별 게스트를 위해 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그 새날의 미래 권력이시죠.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미래 권력 뒤에는 박수가 뒤따르네.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쳐. 미래 권력 뒤에는 확실히 줄 서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뭐 보람님한테 잘못 보이면 저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자, 변희사 정변님 오셨네요. 예. 자, 형님 오셨구나. 자, 안 된다. 새날은 내가 먹어야 한다. 야. 맞네. 경쟁 아니, 왜 이렇게 새날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거? 그냥 100만부터 만들고 시작합시다. 예. 뭐가 그래. 됐든. 100만부터 만들고 일단 그때까지는 좀 협력을 하자고요. 맞지. 시작하자마자 분뇨의 질주님께서 아름다운 청년을 더운데 삼계탕이라도 사드시라고 쏩니다. 보람 PD님 더 예뻐지셨네요. 예. 아우, 고맙습니다. 이분은 내가 보니까 보람 PD님 예뻐지셨다는 얘기를 매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매주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슈퍼챗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힘차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고. 자,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오이석의 지지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희 씨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비가 한참 오다가 요즘엔 또 폭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 인도인가 어디는 뭐 70도? 70도?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 공항인데 네. 뭐 팩트 체크는 필요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본 네. 기사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엄청난 그 폭염이 찾아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40도가 아니라 50도를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뭐 50도인 것도 있고. 근데 아마 뭐 예. 70도 그런 이야기는 그 가장 더운 어떤 뭐 그 컨디션에서 가장 더운 거 뭐 활주로 뭐 이런 곳을 재면 활주로. 맞아요. 공항이었어. 그런 게 이제 맞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무더위가 우리나라도 많이 덥습니다만 이 적도 국가에 있는 특히 동남아 국가들 뭐 아프리카 국가들 사하라 사막 이쪽 지역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이제 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사실 몸도 뭐 컨디션이 안 좋기도 안 좋았죠. 그때 한참 비 오고 계속 사망자 나고 이런 거 보면서 기후 우울이 왔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또 죽어나가고 근데 예견하지 못했던 사고도 아니었는데 전혀 대처하지 않으면서 또 아까운 목숨들 잃었고 또 하필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렇죠. 그게 제가 2019년쯤에 한번 빡세게 한번 왔다가
마음을 좀 편하게 그래 이건 뭐 너무나 장기적인 그냥 싸움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자 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몰아서 좀 세게 왔어요. 기후 우울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이 우리의 건강에 이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거든요. 저같이 멘탈에 있어서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몸이 많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의 시대 끝났고 뭐 열대화의 시대다 하면서도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 이제 비만이 왔을 때는 50여 명 정도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폭염이 이제 오면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16명이 사망했어요. 아유, 그 폭염으로. 사이에 또 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자꾸 야외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뭐 농사 일을 하시고 밭일 하시고 뭐 벌초하시고 하다가 여름이 뭐 덥네 하면 우리는 안 나가는데 어른들은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하면서 예전처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여름감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여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자연스러운 걸로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온도가 더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 강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데 예전 생각하시고 이제 그냥 나가셨다가 변을 당하신 거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3일 동안 폭염으로만 직접적으로 16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싶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지금 뭐 한참 핫하죠? 새만금 세계 잼버리. 여기 이제 4만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와서 이제 새만금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야외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취지가 뭡니까 이 행사에? 여기 이제 우리 뭐 보이스카우트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세계적인 축제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늘 열리는데 올해에도 이제 열린 거예요. 새만금에서. 근데 일단 새만금에서 열렸다라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이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기가 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열 만큼.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폭염이 지금 34도, 35도인데 밖에서 왜 애들을 재우는 거냐고. 그렇죠. 진짜. 왜냐면 사실 체감 온도는 더 여름에 높을 거고 네. 또 야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가보면 좀 며칠 동안 서울에 이 각국에서 온 이 청소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유니폼을 입고 다니길래 눈에 보이거든요. 잼버리 때문에들 많이 왔는데 한 4만여 명을 저 노지에서 땡볕에서 눕혀놓으면은 저게 말이 되나? 저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 정부는 방금 뉴스 나갔던 것처럼 폭염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시작하자마자 400여 명이. 얼마 전에 인도에서 야외에서 뭐 그늘 하나 없는 데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맞아요. 사건이 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죠. 온열 질환자만 400여 명이 첫날 나온 거예요. 저것도 근데 다 이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몸이 건강한 친구들도 땡볕에 나가서 저렇게 야외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기획을 하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에어컨 밑에서 하니까 모르지. 나가서 있는 친구들은 저 무슨 죄냐고요. 저런 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기후 감수성이 떨어진 정치적인 결정이 얼마나 악영향을 크게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후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어 붙이지 않아도 밖에 나가가지고 본인한테 똑같이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그냥 제일 이거 진짜 빠르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이 약간 지능 차원의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 약간 정도인데 이 주최 측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무슨 부처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이런 행사를 추진했고 이거 내가 세계적인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문제가 돼서 만약에 뭐 극단적인 일까지 일어나면 뭐 본인들이 책임 또 회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가서 뻔한 뭐 얘기죠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첫날인데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 행사 하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마조마하다. 저 하는 며칠짜리 행사예요? 저게 열흘 넘나? 꽤 길어요. 아우 굉장히 기네. 꽤 길더라고요.
그럼 원래는 열흘 동안 밖에서 자는 거예요? 이제 야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음. 행사하고 뭐 같이 뭐 놀고 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했던 그렇죠. 그걸 우리 하는 어릴 때 거예요. 했었던. 근데 지금 이 8월에 그러니까 왜 이 행사 왜 지금? 일정은 도대체 누가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부처에서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사 성공적으로 마쳤다. 마치 하나의 업적을 남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무슨 경제 효과가 무슨 몇 천억 뭐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고요. 사람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 폭염과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직접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정말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숫자가 1,400여 명 정도 돼요. 꽤 많네. 그러면서 이 폭염이 이거 이제는 우리 재난이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우리 이제 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폭염이 재난이구나라고 우리가 안지도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망. 예를 들어서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뭐 폭염 때문에 더 심각해져서 사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염이 오면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중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다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중풍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쳤는데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집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018년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더웠던 해였어요. 한 해 동안 몇 명 정도 됐을까? 한 해. 한 해 2018년 폭염이 50명? 왔을 때 50명, 100명? 100명, 고4일 것 같습니다. 한 70명? 70명, 네. 약 7,000명. 와. 우리나라에서만. 돌아가셨다고요? 네. 와. 7,000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이거 공식 집계입니까? 네, 행안부 어. 공식 집계예요. 진짜 충격. 폭염이 재난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폭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하면서 폭염으로 인해서 직접 사망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폭염으로 인해 원래도 몸이 안 좋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것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집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만 그 수가 약 7,000명. 생각보다 이 폭염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방금 기후 취약계층 얘기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취약계층이 있으면 안 취약한 계층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들은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틀고 하는 거예요. 틀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기후 취약계층은 보통 금전적으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렇죠. 냉방기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냉방기기를 돌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결국은 취약하지 않은 이들이 또 온실가스를 또 배출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또 더 가속화되고. 쓰는 놈 따로 있고 피해받는 사람 따로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거죠. 기후 취약계층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그거가 악의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자꾸 지금 공룡 대멸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충돌해서 짠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장기간 계속 이런 식으로 말려 죽일 거예요. 어렵고 취약하고 힘든 곳부터 계속 잘라 먹으면서 죽일 거라고요. 말려갈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기후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기후가 변화하는 거지. 정도만 이제 인식해 버리면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참, 안 그래도 반응도 약간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또 이게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것도 기후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바다가 오염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약간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어제였죠? 우리 지금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용해은 의원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열대화 시대가 왔다. 기본소득과 기후 정의 선언을 제안한다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라는 범인류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를 멈추기 위한 정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기후 위기와 사회 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와 기본소득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요. 기후 정치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용해인 의원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정치인이 했다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인지도가 있는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자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 자체가 어쨌든 기본소득당 의원인데 그 말씀 주신 그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탄소세를 걷어서 그 거친 세금으로 이제 분배해서 나눠주자 기본소득으로 그렇죠. 그 이런 얘기도 개념인 있죠. 거죠. 그 얘기도 있죠. 그래서 탄소세의 도입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럼 의석영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말고도 네. 혹시 민주당의 이 기후 위기나 어떤 이런 기후 대응, 뭐 생태 문명 관련해서 좀 네. 눈여겨보는 의원이 있습니까? 뭐 보이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있죠. 그래요? 원래 이 환경 쪽에서 일을 하시다 요즘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는 요즘 핫한 뭐 양희헌 의원 양희헌 뭐 의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소영 의원도 이제 기후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국회로 진입을 하신 거고 한데 저는 좀 어떤 인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의원이 됐으면 의원이 됐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원이 됐기 때문에 나라는 의원의 아젠다에 동의하는 세력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환경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들어갔지만 문제가 세력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 힘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해도 이게 약간 계류될 가능성도 높고. 그럼요. 지지하고 같이 추동할 힘이 없는데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후 정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해인 의원처럼 계속 밖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셨고 동조하는 이제 동지들이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기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임팩트를 내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요즘 기후환경 기사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경기도의 그 김동연 지사도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세계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네. 뭐 교수 같은 분들 많이 말씀 나누면서 그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뭐 연대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네. 김동연 지사도 좀 앞장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 무대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아, 사실 그런 세계 무대에서 일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듣게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기후변화 시대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적응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 무대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차갑죠. 너무 열기가 좀 없죠.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담론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하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보려고 근데 들어가면 좀 어려운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 이론 아시죠, 다들? 네. 근데 저 모릅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죄수가 각각 여기 둘이서 죄수예요. 범인이야. 근데 예를 들어 검찰이 각자 방에다 집어넣고 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 지금 불면 여기 안에서 만약에 제가 안 불고 오희성님만 불었어요. 그럼 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만 지금 설명을 하자면. 그러네. 5년으로 끊을 거 15년 때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만약에 얘기를 했어. 그럼 3년.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오희성님만 불었을 때는 저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치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날씨가 일단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뭐 제가 에어컨 조금 줄인다고 해봤자 어차피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이거 조금 한다고 정말 중요한 데서 그걸 펑펑 쓰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줄이기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력이 들어가는 것도 엄청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결국에는 기후 했을 때 기후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환경 문제가 다 경제랑도 연결이 되고 국가적인 문제랑도 모든 전반과 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 사실은 뭐 국힘에서도 환경 관련한 걸 표방을 하면서 아젠다로 삼고 있는 의원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만 본다고 하면 뭐 김성환 의원, 아까 말씀해주신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등이 있을 텐데, 그쵸. 근데 이렇게 몇 분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나서 저희는 민주당이 원팀이 되길 바라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1대1 대 1대1 대 1대 이런 식의 각계 전투가 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를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또 묶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지지자들의 역할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자로서 같이 지지하는 분들끼리 기후 얘기할 때 있어요? 기후 얘기하죠. 왜냐면 제가 정치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나 이제 모임에 항상 기후 아저씨인 의성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도 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게 되고, 막 그 해외 셀럽들이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네. 걔네가 이제 뭐 그런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하는데, 뭐 그거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면서요. 근데 이걸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어 나가야 하나까지는 사실 생각이 미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 또 들어서 아는 거지. 저도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의원이 기후 위기에 대한 뭐 정책 아니면 의견을 말했다, 이런 거를 정말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냥 들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은 방법은 너무 쉽죠. 저희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들을 규제를 하면 돼요. 기업에 세금 많이 팍 때리고 기업들이 이런 거 환경 파괴 못하도록. 왜냐면 기업들이 내뿜는 게 가장 크니까 큰 곳에서 조금만 줄이게 되면 사람들 개개인이 아무리 악착같이 하는 거에 훨씬 더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손쉽게 요리하지 못한다는 거. 그쵸. 이게 말로는 쉽지만 너무 어렵다는 걸 저희가 아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럼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뭔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는 그거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유럽 국가들은 좀 이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탄소세가, 물론 탄소세가 뭐 유일한 방법이거나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동의하진 않고 여러 방법 중에 좀 유효한 것이라고는 보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까지 이제 만들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물품을 유럽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세금을 걷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제 더 법의 그 규제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중이죠. 근데 저희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좀 되는 게, 기후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관심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분야도. 근데 그쵸.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우리는 당연히 환경 전문가들과 우리는 비판하지만 조선일보에서 하도 좋게 기사를 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윤석열 정부 되니까 탄소 배출량 이만큼 감소했고,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늘었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탓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혼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지. 네. 그런 약간 무관심층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이겨내면서 사실 이 아젠다를 더 확산을 해나가는 게 사실 역할이 이제 되겠죠. 뭐 어떻게 뭐 그래 기후환경 중요하니까 한번 마음대로 잘해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우면서 해야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지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탄소세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조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많이 덥고 좀 위험합니다. 요즘에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하기에 하니까는 건강 관리 모두 좀 잘 하시면서 네.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한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이 그 이낙연이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부인님 코너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항상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자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예. 기대해 달라는 거죠? 네네네. 예. 자, 보람의 쇼미더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넘칩니다. 네, 파이팅 넘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반간첩법 들어보셨나요? 반간첩법? 반간첩법이요. 국가보안법 아니고요? 국가보안법,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인데
제가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제가 주제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아니 네, 혹시 주제를 미리 모르는 척 하려고 들어놓고 이걸 아니고 물어보시면 왜 물어봤어? 아니 이거 국가보안법 얘기를 벌써 딱 해주셨기 때문에 아, 네. 이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 들어보신 분들은 1번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간첩법. 네, 들어보신 반간첩법, 분들 채팅창에 1번 방첩법이라도 그거입니다. 뭐라고도 예. 합니다. 네. 오. 네, 지난 4월 달에 중국 인민대표회의 대표 대회에서 이 개정된 법인데 이게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 이게 원래 없었냐 하면은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9년 만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있어요. 강화된 방향 자체가 이슈가 될 만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 유학이나 사업이나 뭐 관련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아마 소식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거 우리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위챗이라는 그 SNS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국가안전부 공식 계정으로 방첩법은 모든 사회 동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또 대국민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법이 사이버 간첩 등 안보 위협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은밀해졌다면서 간첩 행위의 정의와 강제 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물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 뭐 이런 거에 한정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눈여겨 볼 만한 게 이제 국가 안보 범위에 국가 이익을 넣은 거예요. 국가 안전 이익 문건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국가 이익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쵸.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고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단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마법의 단어지. 그쵸, 마법의 단어죠.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진핑 욕하면 잡혀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럴 만한 소지가 꽤 있다고 볼 수 있죠. 국가에서 그러네요.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소환이나 출입국 금지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야, 그냥 잡아가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걸로는 정보 유출 의심 행위나 이제 뭐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휴대폰을 살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심각하구나.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이 가능해지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분들에겐 진짜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 네, 실제로 뭐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취재라든지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뭐 여행 가실 분들 조심하시라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뭐 안 그래도 그 타임킴님이 네. 중국 여행 조심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댓글을 그러네.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그럼 제가 다음 자료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네, 바로 혹시 띄워주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욕하면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뭐 주재원들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자료 검색이라든지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실제로 법이 발효된 이후에 한 여행사의 그 인터뷰 내용인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나온 얘기로는 한국행 비자 발급을 늘렸다. 그래서 19년도 수준으로 돌려놨다. 복구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행보를 보면은
뭐 그 왕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하려고 기업들의 이제 뭐 환경 같은 거를 많이 개선해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 20% 이상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와 많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지금 궁금해요. 제가 억지로 궁금을 강요하는 건가요? 궁금해요 하면 코너 끝나는 거예요? 아니, 미래 권력인데 큰일 나죠. 무조건 궁금하다고 하세요. 질문도 못하네.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반 간첩법이 있네. 이게 딱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네. 안 궁금한 사람 손 드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의 이익에 위배됩니다. 잡아가세요. 그렇게 할 수가 그거네. 딱 그 얘기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성사를 시킬 때 대놓고 뭐 이게 문제라서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드 때 뭐 국가적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수출 수입을 뭐 규제해라 뭐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한국산 물품 사지 마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도 한한령 이거는 그냥 말이 한한령인 거지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드 그렇죠. 때문이라는 걸.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됐건 뭐 그게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슈에서도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차곡차곡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예전에는 거의 모방하는 수준으로 했다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들도 해오고 하면서 발전이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저희가 딱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안 궁금한 사람 손들어. 이거는 사실은 중국이 독재 국가긴 하지만 지금 근데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가까운 데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우리나라 그러네. 너 날리면이야 바이든이야? 너 뭐라고 들었어? 약간 이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뭐 시진핑 때리고 사실은 혐한 엄청 이용하고 반중 정서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래서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북한 핵 건드리고 하면서 지금 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네. 왜냐면 정권 잡자마자 뭐 사이버 그 전사들 양성하겠다, 사이버 전사.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찌를 수 있게 될지 몰라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그리고 노조나 뭐나 다 그냥 뭐 북한 지령 받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빨갱이, 공산당. 저는 경산당이 싫어요. 오늘 제목에도 걸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최근에 또 이동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누구보다도 언론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공산당 언론이다. 이거 도대체 뭔 말입니까?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이 욕하는 그 공산당스럽게 정말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10만 사이버 전사 그것도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진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빌드업으로 이제 또 김관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중국보다 시진핑보다 좀 못하다. 윤석열이 못하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던 근거는 뭐냐면 시진핑은 적어도 지금 시진핑보다 못하다라는 제가 이야기. 울어야 된다. 왜냐면 일단 지지율은 저번에 전세의 꼴찌긴 하죠. 왜냐면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장기 집권 했다라는 거 빼면 만약에 장기 집권을 시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도 최악이 되는 거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그걸 제쳐두고라도 왜냐면 중국에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국익을 좀먹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게 그냥 뭐 언론에서 표 몇 개 띄우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뭐 국가 안보 이거에 대해서 뭐 드론 날라다니고 사실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2023년도에 지금 세법 개정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금 52조가 완전 생빵꾸가 난 거잖아요. 나라 돈이. 사실 아까 앞에서 뭐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세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그걸로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든 아니면 뭐 기본소득의 초속으로 삼든 여러 그쵸. 가지 할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렇죠. 네, 뭐 지금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황당한 게 뭐 40조인가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데 52조. 52조. 예. 근데 아니 부자 감세를 그렇게 해주는데 세수가 빵꾸가 안 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앞에서 기후 우리 위기 얘기했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부자들은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돈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깎아줘서 정말 조그만하게 이 주머니돈 쌈짓돈 모아가지고 아낀다고 해봤자 나라 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한해한 말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사실은 뭐 결혼했을 때 3억 최대 3억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저희가 듣기 쉬운 언어로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한테는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가업 승계 이런 워딩으로 나온 것들이 실제로는 엄청 부자들의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만들게 되는 그런 그렇죠. 그 법안이고 개정이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엄청 심각한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경제 박시동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저희가 비로소 듣고 나니까 이걸 정말 누가 해석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 연합뉴스에서 표 몇 개 띡 했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그걸 짚어주냐? 이게 얼마나 실생활에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언론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도생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고 정보를 계속 많이 접하고 주변에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온 것 중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저게 재밌는 짤에 이동관. 사용됐던 야. 짤인데 너무나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와 맞아 떨어져서 제가 줍줍했습니다. 공산당 신문은 언론이 아니다. 어디 조선일보? 아니, 배지가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럼요. 지금 어떤 배지인데요, 저게? 근데 배지에 흡이 하나 있다면 VIP 1이 좀 더 컸어야 되지 않나? 뒤에 있다 지금. 그게 하나 불만이었죠. 사이즈 좀 못하겠는데? 이거 나중에 불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동관 동무관 아주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오늘 주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동관도 참 이게 어떻게 또 임명을 그렇게 강행하는지 참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인물을 아무튼 이것도 계속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 안 그래도 이 댓글에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네요. 맞네요. 참. 근데 아까 앞에서 기후 얘기하고 기후 우울 말씀드렸는데 이런 뉴스 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이 구말린데 우리가 언제적 이동관 얘기를 지금 해야 되고 있냐고. 맞아요. 이 낭비. 반짝에서 살아남았어요. 이 낭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겁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정상적이 아닌 사고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저들이 5년 좀 더 됐죠. 이제 그때 이제 17년도 때 저렇게 뭐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까? 저들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 믿었었는데 저들이 저렇게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저 정도 할 정도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런 반대로 이제 딱 대깔꼬마니처럼 반대로 보자면 그래서 좀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이 자신감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이낙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코너명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부인님? 네. 뭐죠? 준비된 인재입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코너를 이름을 잘 지으시더라고. 아마 이 지금 빈자리를 세달을 뽑으려는데 지금 이 코너 하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네. 네, 뭐죠, 코너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희두의 스팀팩, 최윤아의 스팀 다리미, 그리고 종만이 업데이트에 이어서 V의 날새. 정치 날새? 얘기하다가 나를 새보자 V의 해서 새날을 날새. 뒤집어서 날새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그 네이밍 중에 난 이게 제일 괜찮다. 새날을 뒤집어 버리겠다. 날새. 그렇죠. 와, 전복 시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미래 권력한테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저도 둘 어디든 섭니다. 그래요? 예. 제가 먼저 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뭐 오늘 어떤 주제? 잠깐만요. 종 한번 치고. 자, 끊고 가야 돼요. 자, 이어서 하시죠. 오늘 주제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죠? 오늘 키워드는 썸네일에 떠 있는 것처럼 개딸과
이낙연 그리고 뒤에는 이어서 팩트 체크를 가지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팩트 체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연결되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네. 팩트 체크. 야, 궁금한데? 좋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네, 그 하늘도 막았던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과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이제 만남을 2번이나 막혔는데 드디어 28일에 만났습니다. 네. 종로에서. 맞아요. 근데 뭐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기사를 좀 봤더니 네. 갑자기 왜? 개딸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누가 언급했어요? 이낙연 님이 일단 언급에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이제 여기를 나오려면 이제 어떤 컨텐츠 준비할까 하고 찾고 있는데 소스를 줬구나. 네, 딱 소스를 주신 방송 거예요. 각이다, 이건. 무슨 네.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기존에 언급이 많이 됐던 다른 의원님을 또 언급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한테 이렇게 소스를 주셔가지고 수장이 소스를 직접 던져줬다. 그쵸. 네. 지금 저 여기서 프로 어그로꾼의 면모를 딱 보면서 유튜버로 성장하실 자질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인드셋이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딱 보자마자 유튜버 각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점점 후배들이 늘어나네. 유튜브계에서. 키워주십시오. 저 꼰대.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첫 그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죠? 제목이 어.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개딸 공격 이런 거 중단에 노력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낙연 전 대표님이 더 노력해라. 그게 뭔? 그게 부족하다. 더 노력해라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오랫동안 정치 선배로서 길게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자리가 어렵게 성사가 됐으면 저는 아무리 이게 불만이어도 기자들한테 내보내는 워딩을 고를 때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도 하고 나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하겠다까지 내보내 주실 줄 알았는데 냅다 그냥 더 노력해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선배로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개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구 정복한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주로 나갑시다 이제. 네, 근데 뭐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게 없는데 언론에서는 이 소스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까봤을 때 22년 3월 이후에 입당한 2030 민주당 당원, 여성 당원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했는가 하면은 그 중에 도대체 몇 %나 맞을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공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네, 뭐 문자 테러. 근데 그것도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까봤더니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당원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50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당대회 이후에 문자를 끊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도 응원 문자 막 열심히 하세요. 뭐 응원해요. 이런 응원합니다. 문자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네. 근데 저의 이게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기에도 벅찬데 그런 분들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기에는 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사실 정말 살아있는 말이다 이게. 네, 시간이 맞네. 부족해요. 저도 현생을 살아야 하고. 맞아. 시간 네. 누가 걔네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요. 그래서 에너지 제한적인데 그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를 그럼요. 봤을 때 그리고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응원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나 그런 걸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 이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딱 나왔다는 게 이제 좀 저는 많이 아쉬웠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 그러게. 그게 정말 그렇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가? 다음 거 보여주시면 여기에 또 누가 이제 프로모를 딱 돌려줬는데 개딸 나와라. 뭐 연희나비 떴다 이러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연희나비. 무슨 단체가 있고
여기 연희나비라는 데는 뭐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이제 생겼다. 그러면서 정말 친절하게 제명인의 마을하고 무슨 회원 수까지 비교를 해줬어요. 근데 근데 이거 쓰신 기자님 너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기자님들은 뭐 쓰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어도 이런 기사를 막 나오는데 굳이 그 어렵게 만난 회동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됐나. 이게 진짜 총선 승리를 바라는 전 대표의 마인드가 맞는가? 어디 팩트 체크 하신 분으로서 네.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을 따기 좋은 것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낙연 대표의 총 발언을 쭉 보셨을 때도 더 노력해라 말고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아,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아, 있네요. 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누구죠? 알림이 황희두가 채팅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55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딴 거 하다가 지금 온 것 같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방송 거의 지금 중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왔네. 아, 근데 지금 나란 일 하느라 바빠. 아니 뭐 나란 일 뭐 진즉 끝났는데 뭐 나란 일 뭐 4-5시면 끝나요. 아 이게 보니까 저희 코너는 별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부인님 그러니까.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부인님 얘기 그러네. 들으러 오신 것 왜냐면 같아요. 본인 자리에 앉아 있는 또 부인님이 있으니까 불안하신가요? 불안할 수 아니, 있는 자리 불안하신가요? 뺏길까봐. 이게 뭡니까 지금? 46만 유튜버가. 예. 계속 하시죠. 나 예. 연희나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게 뭡니까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아, 뭐- 그거 누가 지은 그것도 거야? 이게 뭐냐 그거지. 저건 또 뭐냐. 아 근데 또 이제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속이 시원하긴 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아끼는 마음으로 이 네이밍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케이 여기까지는. 상당히 이 똘레랑스가 있네요. 오. 그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을 대표하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니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일단은 그쵸, 저는 그쵸. 그게 좀 선배로서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이제 틀어봐 주시면 팩트 체크의 자세가 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이낙연 역할론의 여의도 술렁, 술렁? 이재명 퇴진설의 팬덤 갈등 심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서동요잖아요. 이낙연 네. 전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띄워주고 이재명 대표님이 뭐 10월에 퇴진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다 서동요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팬덤 갈등 심화까지 제목으로 딱 붙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놔둬도 당 내부터 갈라치기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갈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을 봐주시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합을 위해 많이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낙연 전 대표님이 뭐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혁신을 해야 된다. 당의 도덕성,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대표로 있을 때 혁신하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뭔 혁신을 이래 우리. 그러니까 이낙연이 처음 딱 이 복귀를 하자마자 공식 석상에다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문제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근데 저는 진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을 뭐 이런 저처럼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혁신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일까 싶어요. 지금 혁신위원회도 만들고 뭐 자체적으로 모두 한다, 뭐 논란이 있으면 바로 징계하겠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내고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그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바로 민주당 탓으로 프레임 딱 전환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적이 있는데도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고 깔 상대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몇십 년을 활동을 하신 분이 무슨 혁신의 시작이다라고 답변을 주신 게 이제 저는 정말 이게 어른의 자세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이 정도 들었습니다. 때까지 해봤던 사람이면 사실 이렇게 큰 옳은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좀 알려줘야죠. 그럼. 그렇죠. 그럼 방법을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라 아니면은 뭐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우시면은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들어볼만한데 그냥 냅다 혁신해라, 뭐 좀 더 노력해라 이러니까. 그 말은 누가 못해?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얘기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대선 패배 직후에 굉장히 민주당이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많은 권리당원들 말씀 주신 아까 그런 분들이 가입하면서 당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때쯤 지선 패배를 또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힘들 때쯤에 다시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선출을 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힘들 때 이낙연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의 방향을 제시를 해줘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도 얘기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난 듣지 그리고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 얘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수준 보고. 그것도 일리 있네. 그래서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근데 아니, 이어가시죠. 예. 태승 아하님께서 같은 평당원이신 분이 뭔 말이 이리 많은지라고 적어주셨는데 전 약간 재훈님이 이런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맞아. 싶어요. 사실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요. 당원으로서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 지지자로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좀 위치가 다르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역할에 맞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선배다 이렇게 싶으면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던가 아니면 본업을 정말 잘하고 있던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조언해줄 게 있다고 판단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조언을 해야 그게 진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솔선수범을 했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본업을 잘 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할 때, 정말 안 좋았을 때 미국에 계셨고 그렇죠. 그렇지, 민주당 힘들 때. 네, 민주당 힘들 때 그렇게 이제 밖에 계셨고 밖에 있었죠. 이제 오셨는데 오셔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니까 기대한 건 없지만 조금 더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표현이 정확하네요. 참 네. 잘하시네요. 기대한 건 없지만 더 실망했다.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크게 보면 총선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빨리 이제 용산에 계시는 분이 혹시 빨리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바로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위해서 좀 힘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워딩을 밖에 내보내는 거 진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 때 그렇게 열심히 뛰고 투표해가지고 당원들이 만든 당대표인데 저는 그런 당대표를 약간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로 이제 들려가지고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있게. 야.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 안 당해. 조심해야죠. 그리고 다음 거 이제 보여주시면요. 네,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좋아요. 네, 이제 제목이 맘대로 안 된다는 개딸들 끝없는 수박 내쳐라 이렇게 정말 자극적으로 탁 이렇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는 거야? 개딸이 수박 내쳐라라고 얘기한 그러니까요. 증거가. 근데 이제 내용을 또 보시면 그 밑줄 친 거에 강성 지지층을 이르는 개딸이 수박을 내치라면 갈등을 키웠다라고 하시고 그 밑에는 또 개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 블루 웨이브라고 딱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둘 다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닌데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진짜 그런가 봐. 그렇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 당난용님이 블루웨이브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주셨는데. 블루웨이브는 이번에 최근에 새로 만든 민주당 이제 당원들을 위한 게시판 같은 그런 커뮤니티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라라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저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웨이브에서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거든요. 이거 몇 주 전에 우리 방송에서 히든님이 소개했던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거기를 키워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서 뭔가 엄청 열띤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밌는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드신 분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이용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사들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되게 편향된 시각으로 써져 있고 이거 그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편향된 시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시각을 인정해 주시는 듯한 말씀인데 사실은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가짜 뉴스인 거잖아요. 허위 정보를 그냥 여기저기 유포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당난용님이 아하 그게 그거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넘어가 보면 제가 이제 따로 그 팩트체크 소모임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전에 좀 허락을 받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뭐 퀴즈도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퀴즈인가요?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따로 마지막에 따로 가져오셨고 기가 막히다. 일단 하나 더 이제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다음 네, 이거는 처음에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님이 뭘 하셨을까, 성과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좀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번에 보려면 사실 나무위키를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위키를 가게 돼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일단 가게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팩트체크를 어느 정도 한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야. 직접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보고 나중에 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끔 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용도로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고 야. 그것만 있으면 또 사실 아무리 우리가 만들었어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쯤 내용을 다시 진짜 알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제 왼쪽 자료에는 뭐 성남 의료원 건립 뭐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 이런 거 쭈루루 있고 이걸 토대로 자기가 직접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문제까지.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 그쵸. 방금 지나갔던 게 이제 성남 의료원 관련하고. 네. 그 다음 내용이었고. 슬라이드로 이거는 지금 넘어갔군요. 분당 지금 파크. 보고 있는 건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최종본 하나 만들고 오자 요약하고 퀴즈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오자 요약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번에 그 옛날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크로스 체크까지 이제 해본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거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나온 게 뭐 찝찝한 판결, PD가 했다, 주범은 따로 있다, 파크뷰 미리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 9번 문제만 또 들고 온 거는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잘 되고 깔끔한 그 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아닌 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네.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있던 문제들이었고 저희가 이제 같이 풀어보고 싶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기가 막히다. 야, 진짜 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한테 맨날 욕 문자 보내는 사람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보낼 그게 시간이 되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진짜. 만드느라 문자 보낼 시간이 맞네. 없어요. 시간이 없네. 그 문자 왜 보내고 앉아있어?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네, 진짜 이게 훨씬 재밌어요. 효능감도 있고. 안 그래도 정말,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요? 일단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셨다. 이런 반응도 있고 태승 아하님은 여기에 혹시 킬러 문항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킬러문항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풀어보고 지금 확인하기엔 너무 어렵기 좋아요. 때문에 들고 오진 예, 예. 않았고요. 이건 문제예요? 네, 문제고 굉장히 제가 핫한 이슈네요. 지금 그 링크를 채팅방에 보낼 건데요. 네. 그걸 오. 나중에 뭐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시거나 해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야, 같고 좋다. 세 문제만 딱 가져왔어요. 이제 처갓집 양평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처갓집 땡땡 치킨 아니고 처갓집 양평 고속도로로 야. 네이밍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정말 치킨 먹고 싶게 하는 문제네. 네, 2번을 빨리 풀 수 있는데 이제 2번을 보시면 뭐 이 일대 땅 소유자의 이득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언제든 술 마실 수 있다. 2번 없다. 3번 명품 쇼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4번 라면 평 뭐 IC 여기 쪽에 개발 이익이 예측된다 해서 답은 뭘까요? 이야,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답 3개 아니에요?
답이 뭐 세 개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연관된 거는 이제 4번. 4번이기 때문에 4번이고요. 제 마음속 정답은 1번. 네, 연장선상으로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야, 다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난리가 어우, 진짜 났는데. 이거 킬러 문항이 어려웠습니다. 여기 있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제 생각에 이제 3번인데요.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를 방송을 끝나고 이 링크를 통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퀴즈의 마지막에 가시면 그래봤자 3문제만 일단 가져왔지만 그 관련 영상도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시면 주변에 이렇게 좀 퍼뜨려서 처갓집 이거 굉장히 양평 중요하네. 고속도로 이거 3번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 재밌다. 맞추시는 분 계실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3번 네. 이게 답변을 올려주세요. 네. 카톡 채팅방에. 네. 그러게요. 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야. 근데 바로 나올 텐데. 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 사안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다. 뭔가 문제를 아니, 맞추고 싶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참여형의 이벤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재미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이런 참여형 이벤트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지 안 할지도 사실 조금 의문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이건 지금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도도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면 저는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랑 이런 팩트 체크 소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냥 이런 젊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요즘에 너무 각자 도생하는 시대고 너무 힘든데 그냥 내가 힘들 때 또 다른 지지자는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네. 사람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그러니까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힘을 내야 또 긍정회로 돌리고 이제 긍정 에너지를 싹 올려야 이걸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맞지.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지지를 넘어서서 컨텐츠까지 만들어내. 야 부인님 오늘 뭐 준비성도 준비성이지만 굉장히 컨텐츠가 있으시네. 그쵸. 메시지가 진짜 희망의 메시지도 메시지. 있고 컨텐츠도 있고 이게 울림도 있고. 저는 이 방송 계속 하셔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인님. 민주당이 참 복이 많네. 진짜. 황희두도 직접 멋지다라고 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세 글자? 주어를 좀 멋지다. 넣어주셔야지. 황희도 멋지다 이거 아니에요? 본인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기가 막히다.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다 네. 끝난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아니 사실 오늘 부인님께서 준비도 너무 잘해 오셨고 또 이 워낙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노가리 타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청자 질문을 원래 노가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코너니까 그쵸. 그 질문을 제가 중간중간 부인님께 드렸던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당나뇽님 같은 질문 예, 제가 일부러 중간중간에 드렸던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야, 그래서 시간 빨리 갔다. 오늘은 이제 노가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좀 묻어가는 시간이었고 아무튼 오늘 방송 출연하면서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저 처음에 하긴- 긴장한다고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제 심장이 여기 있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여기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풀린 것 같고요. 많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님께서 정말 멋진 분이네요. 자주 나오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두님이 빈자리 기다리겠습니다. 맞지? 이런 자세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봉사 또 가라고. 왜냐면 갈일 없는 있으세요? 사람 자리를 노리고 들어와야지. 저번에 종만이들인가 뭐시긴가는 나보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야. 근데 뭐 재훈님이 빈자리 생겨도 네, 그래요? 언제든지 네, 필 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노가리는 결국 종영했군요. 예, 알림이 황희두님이. 예, 그리고 아까 미야키님 참 슈퍼챗 보내주셨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봄이와 풍무님께서도 굿샷 이라면서 슈퍼챗. 슈퍼챗이 부인님 나오시니까 굉장히 슈퍼챗이 많이 오늘 또 진짜.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새날의 미래권력님께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부인님이 오시니까 채널의 수익이 조금 약간 저기는 좀 약간 돈 미세셔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네. 부자 잡차가 자본주의 돼야 되기 사회에서 때문에. 돈이 중요하죠. 아. 요즘에 저한테 겐톡을 잘 보내요, 정재훈님이. 그래서 저 주식 기후 정보. 환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걸로 자기 주식을 사더라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전략적이시다. 기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게 진짜 예.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경제랑 특히 자기 주머니 사정과 직결돼 있다 그러면 누가 관심을 안 가지겠어요? 맞아요. 그쵸. 진짜 중요한 뭐 거죠.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46만 대형 유튜버 황희도가 다시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